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1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합도에 대한 그 설명이래요. 가로 1, 2, 3번에 들어갈 그 알맞은 결합도를 보기에 찾아서 기호로 이제 정답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결합도라는 거는 모듈 간에 상호 의존하는 그 정도, 두 모듈 사이에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게 우리 이제 결합도죠. 그래서 이 결합도는 약하면 약할수록 품질이 높아요. 그리고 결합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품질이 낮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외부 결합도다, 스탬프 결합도다, 제어 결합도다, 자료 결합도, 내용 결합도, 공통 결합도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제 이 내용들을 보고 동그라미 1, 2, 3번에 이제 뭐가 들어갈지 그거 이제 찾아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한 모듈이 있대요. 이 하나의 이제 모듈이 다른 모듈에 들어있는 그 내부 기능이 됐든 내부 자료가 됐든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참조하거나 수정할 때 그때 이제 결합도다 그렇게 나왔어요. A라는 모듈이 있고 B라는 모듈이 있을 때 A라는 모듈에서 B라는 그 모듈에 들어있는 그런 기능이 됐든 자료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참조하거나 수정할 때 그때 이제 결합도를 보고 우리가 내용 결합도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에는 미음 내용 결합도가 이제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배열이 됐든 레코드가 됐든 이런 이제 자료 구조가 전달될 때 그때 이제 결합도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자료 구조가 전달되는 그런 이제 결합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스탬프 결합도 그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2번의 정답이 니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공유되는 공통 데이터 영역이 있대요. 이 공통 데이터 영역을 여러 모듈이 이제 사용할 때 그때 이제 결합도래요. 여기까지만 딱 봐도 정답이 바로 나와야죠. 왜? 문제에 아예 정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결합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공통 결합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아닌 모듈 밖에서 이제 선언된 그런 이제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해서 전역 변수를 갱신하는 그런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때 그때 이제 결합도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공통 결합도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우리 동그라미 3번의 정답은 비읍이요. 해서 문제에서 알맞은 걸 찾아서 기호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미음,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니은,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비읍하고 이렇게 이제 기호로 정답을 써주면 됩니다. 이런 이제 결합도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 결합도 친구가 응집도라는 것도 있었죠. 그러면 결합도와 응집도 요 내용 좀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결합도 그러면 결합도는 영어로 이제 커플링이라고 하죠. 커플링. 커플링 그러면 이제 연인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 커플링 맞춰서 커플링 끼잖아요. 그게 이제 결합도요. 그래서 사람하고 사람하고 붙어 있는 그 정도, 그 정도를 보고 우리가 결합도, 커플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둘이서 그냥 손만 잡고 있어요. 그럼 띄어내기가 쉽겠죠. 근데 이제 팔짱을 끼고 있어요. 그럼 손 잡고 있는 것보다 띄어내기가 좀 더 힘들 거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포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띄어내기가 힘들겠죠. 결합도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결합도라는 거는 모듈 간에 이제 상호 의존하는 그 정도, 그걸 보고 우리가 결합도라고 해요. 그래서 두 모듈 사이의 연관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결합도라는 거는 약하면 약할수록 품질이 좋아요. 품질이 좋은 거고 강하면 강할수록 품질이 낮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듈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제 기능 한 개를 우리가 모듈 단위로 만드는데 그 모듈들끼리 서로 의존하는 정도가 약하면 약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이제 독립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거고 상호 의존도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품질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결합도라는 거는 약할수록 좋다, 강할수록 나쁘다. 그때 이제 결합도에 보게 되면 결합도의 종류에는 지금처럼 6가지가 있습니다. 내용 결합도라는 것도 있고 공통 결합도라는 것도 있고 외부 결합도, 제어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자료 결합도 하고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료 결합도라는 게 결합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죠. 좋은 거고 내용 결합도가 우리 결합도가 가장 강한 거예요. 가장 강한 거. 그래서 내용 결합도 이게 가장 안 좋은 거, 품질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품질이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품질이 높은 순서대로 그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합도가 강하면 안 좋다. 결합도가 약해야 품질이 좋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잘 기억해야 되고요. 이때 이제 내용 결합도가 뭔지, 공통 결합도가 뭔지, 외부 결합도가 뭔지 이런 것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내용 결합도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모듈이라는 건 이제 하나의 기능을 우리가 하나의 모듈로 만들고 또 다른 기능을 이제 또 모듈로 하나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모듈들은 각각 이제 독립적이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내용 결합도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모듈이 있고 또 다른 모듈이 있어요. 또 다른 모듈이 하나 더 있는데 그때 이제 내부 기능이 됐든 그 내부 자료가 됐든 그런 것들을 직접 참조를 한대요. 직접 참조를 하거나 수정을 할 때 결합도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모듈이 있고 또 다른 한 모듈이 있어요. 그때 이 두 개 모듈이 지금처럼 이렇게 겹쳐져서 그 내부 기능이 됐든 그 내부 자료를 직접 참조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모듈화가 돼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결합도가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서 얘가 결합도가 가장 강한 거고 품질은 가장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 결합도요. 공유요. 공유 결합도. 얘는 이제 공유되는 그 공통의 데이터 영역을 여러 모듈이 이제 사용할 때 그 결합도를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기 이제 모듈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모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 영역이 있는데 이 데이터 영역이 만약에 537번지라고 하자고요.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영역에 이제 100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그때 이 모듈에서도 이 데이터 영역을 사용하고요. 이 모듈에서도 이 데이터 영역을 사용해요. 근데 원래 여기에는 100이라는 그 데이터 값이 들어있었는데 이 모듈에서 이 데이터 값을 만약에 300으로 고쳤어요. 그때 이제 이 모듈도 그 데이터 영역을 사용하러 갔더니 100은 없어지고 300밖에 없죠. 이 300을 그냥 또 갖다 써야 돼요. 이렇게 이제 공통된 그 데이터 영역을 여러 모듈이 같이 사용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공유 결합도라고 이제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얘가 이제 값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얘도 그 바뀐 값을 쓰죠. 그래서 얘도 이제 결합도가 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결합도요. 외부 결합도라는 거는 외부 이제 변수, 외부에서 있는 그 값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듈에서 선언한 그 데이터 변수가 있어요. 그 변수를 외부에 들어있는 그 다른 모듈에서 참조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쪽에 있는 모듈을 A라고 하고 다른 모듈을 보고 만약에 B라고 했을 때 A라는 곳에서 만약에 변수 X의 값을 만약에 100으로 선언했어요. 그러면 그 100을 또 이 B라는 모듈에서 또 참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이 모듈에서 X의 값을 만약에 200으로 바꿨어요. 그럼 얘의 값도 바뀌겠죠. 해서 이 외부 결합도도 결합도가 강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결합도요. 자, 제어 결합도다라고 하게 되면 얘 뭘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쪽에 이제 정렬하는 기능을 가진 그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정렬하는 요 함수인데 이 정렬할 때 이제 우리 보게 되면 이제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죠. 자,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는데 이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하는 요것도 하나의 이제 모듈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 정렬하는 이 함수에서 여기서 이제 옵션을 제어 신호를 이제 이쪽으로 보내는데 그때 제어 신호를 1로 보내면 이제 오름차순을 하고 2를 보내면 이제 내림차순 해라.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정렬하는 이 함수에서 1이라는 값을 이제 보내게 되면 이제 오름차순을 수행하고 2라는 값을 보내게 되면 이제 내림차순을 수행하고 이런 관계를 보고 우리가 제어 결합도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의 논리적인 그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 신호가 됐든 제어 요소를 전달하는 그런 결합도를 보고 얘기한다. 해서 정렬할 때 1이 됐든 2가 됐든 그런 제어 신호, 제어 요소를 이제 다른 모듈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 그걸 보고 이제 얘기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모듈에서는 이 함수에서 어떤 제어 신호, 어떤 제어 요소가 전달이 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얘를 할지, 그게 바뀌기 때문에 이 결합도도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품질이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탬프 검인 결합도요.
얘는 뭘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이런 형태의 배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이런 형태의 이제 배열이 됐든 레코드가 됐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는 이제 A가 들어있고 여기는 B가 들어있고 여기는 C가 들어있고 여기는 D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두 칸이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하나의 모듈. 요 모듈에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빈 칸 요거를 이제 계산할 때는 이쪽에 다른 모듈 이쪽에 있는 다른 모듈이 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얘랑 결합도가 있어요 없어? 없죠. 그냥 이 자료 구조만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값이 나오든 여기서 어떤 값이 나오든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이런 걸 보고 스탬프 검인 결합도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얘네 이제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배열이 됐든 레코드가 됐든 이런 자료 구조가 이제 전달이 될 때 그 결합도를 얘기하더라. 그래서 얘네 이제 결합도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품질이 좋은 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결합도다라고 하게 되면 자료 결합도라는 거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자료 요소로만 구성이 될 때 그 결합도를 보고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하나의 모듈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하나의 모듈이 있어요. 만약에 이쪽 모듈에서 만약에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100이라는 값을 이쪽에 있는 모듈에서 좀 달래요. 그래서 이 100이라는 값을 그대로 그냥 넘겨줬습니다. 그럼 이쪽에 이제 100이라고 이제 값이 들어있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무슨 계산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랑은. 여기서 이제 주기만 했지. 여기서 이제 100이라는 값 줬다고 해서 이 100이라는 값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랑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렇게 이제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을 100을 받아서 이거를 200으로 수정을 했어요. 200으로 수정해도 여기랑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 관계가 없더라. 이렇게 이제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자료 요소로만 그렇게 구성될 때 이 결합도 그걸 보고 우리가 자료 결합도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가 이제 결합도가 가장 약한 거고요. 품질로 따지면 품질이 가장 좋은 거죠. 품질이 높은 거. 그게 이제 자료 결합도요. 자, 그래서 우리 결합도라는 거는 모듈 상호 간의 의존 관계를 나타내더라. 해서 결합도가 약하면 약할수록 품질은 높더라.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다? 품질이 낮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고요. 요 각각의 결합도 각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누가 결합도가 강한 건지 누가 약한 건지 구분할 수 있게 순서대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집도요. 응집도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모듈 내부의 요소들 있죠. 모듈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끼리 서로서로 어떤 관계가 있냐 그 관련되어 있는 정도 그걸 보고 우리가 응집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실에 이제 장난감이 엄청나게 어질러져 있어요. 그 어질러져 있는 그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응집도가 강하다, 약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상자를 가지고 와서 그냥 아무런 순서, 아무런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 상자 안에다가 무조건 막 집어넣어요. 그게 이제 우연적 응집도예요. 그래서 얘는 관련 없는 그런 요소로 구성된 게 우연적 응집도고요. 그 다음에 응집도가 강한 거, 이건 뭘 얘기하냐? 상자를 여러 개 가지고 와서 여기는 자동차 장난감과 관련된 것들만 집어넣고 이 상자에는 이제 인형과 관련된 것들만 집어넣고 그렇게 이제 종류별로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박스에다가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응집도가 강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집도는 강하면 강할수록 품질이 높아요. 품질이 좋은 거고 약하면 약할수록 품질이 낮은 거요. 우리의 결합도는 강하면 강할수록 품질이 낮다 그랬고 약하면 약할수록 품질이 높다라고 했어요. 자, 이 응집도하고 결합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응집도의 종류에 보게 되면 기능적이다, 순차적이다, 교환적이다, 절차적이다, 시간적이다, 논리적이다, 우연적이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얘네들 좀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기능적 응집도요. 기능적 응집도가 제일 좋은 거라고 했어요. 얘가 이제 응집도가 가장 강한 거고요. 얘가 품질이 좋은 거예요. 가장 높은 거. 얘는 이제 내부에 들어있는 그 모듈들이 모든 기능들의 그 요소들이 단일 문제와 연관돼서 수행되는 그 응집도를 보고 우리가 기능적 응집도라고 해요. 모든 기능들의 그 요소들이 어떤 거랑 연관이 있다? 단일 문제, 딱 한 가지 문제와 연관되어 있더라. 그게 기능적.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 응집도다라고 하게 되면 순차적 응집도라는 거는 모듈 내에서 하나의 활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온 그 출력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를 그 다음 활동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 데이터는 그 출력 데이터를 다시 입력 데이터로 사용할 경우
그 응집도를 보고 우리가 순차적 응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듈이 있을 때 첫 번째 활동이 있고 두 번째 활동이 있고 세 번째 활동, 네 번째 활동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처리한 그 결과를 얘한테 넘겨줘요. 그럼 얘는 그거를 입력 데이터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뭔가 계산, 처리를 하겠죠. 처리를 하고 나온 그 출력 결과를 또 넘겨주고 그걸 가지고 얘는 또 입력 데이터로 쓰고 여기서 또 나온 그 결과를 또 그 다음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응집도를 보고 우리가 순차적 응집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적을 가지고 총점하고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총점을 구해서 그 총점을 과목수로 우리가 나눠주면 뭐가 돼요? 평균이 되겠죠. 그때 우리는 뭘 먼저 구해야 된다? 총점을 먼저 구해야 되더라. 그래서 총점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총점을 가지고 우리가 과목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는 거. 그게 이제 순차적 응집도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적, 통신적 응집도요. 얘는 이제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기능을 그렇게 수행하는 그런 구성 요소들이 모였을 때 그 응집도를 보고 교환적, 통신적 응집도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뭐가 똑같다? 동일한 입출력이요. 동일한 입출력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 응집도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모듈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때 그 모듈 안에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이제 순차적으로 수행할 때 그 응집도를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수의 기능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절차적 응집도라고 하더라. 이 순차적이랑 이 절차적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이제 여러 개의 기능을 그 절차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그렇게 수행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절차적 응집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응집도라는 거는 얘는 말 그대로 시간이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그런 기능들을 모아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시간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응집도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분리되는 그런 처리 요소들을 하나의 모듈로 이제 모아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논리적 응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유사한 기능들을 모아놨다. 유사한 성격을 모아놨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연적 응집도라는 게 얘는 이제 서로 관련 없는 그런 요소로 구성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우연적 응집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연적 응집도가 가장 낮은 거고요. 우리가 응집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품질은 낮다 그랬어요. 그래서 응집도의 종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기능적, 순차적, 교환적, 절차적, 시간적, 논리적, 우연적하고 이렇게 있더라. 여기서는 응집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품질이 좋다, 품질이 높다. 응집도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 품질은 낮다. 이것도 순서대로 잘 기억하셔야 되고 각각의 응집도가 뭘 얘기하는 건지 구분할 수 있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응집도랑 결합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